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2년차 유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맡은 사회복지사 2년차 최다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회복지사랑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 유튜브에 궁금한 점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번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동을 너무 좋아해서 아동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하다가 솔직히 유아교육과에 떨어져가지고 사회복지도 아동이 있으니까 그쪽 사회복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해외 봉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네팔에 갔었거든요. 전쟁고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너무 신나게 뛰어놀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애들이 더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고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회복지학과에선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어떤 걸 배울까요? 어떤 거 배우세요? 어떤 거 배우셨어요?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모든 다방면의 교과 과정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초부터 다지는 배움을 배우는 것 같죠? 저희가. 맞아요. 행정 쪽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사람의 심리나 막 그런 일단 사람에 대해서 배워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제가 심리학과인지 사회복지학과인지 모를 정도로 심리 쪽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분야별로 자세히 배우는 것 같아요. 노인에 대해서 배우고 아동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는 전공 선택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사회복지학과에 가려면 봉사 시간을 얼마나 채워야 되나요? 고등학교 때 몇 시간 채우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 얼마 안 채웠던 것 같은데 얼마나 채웠죠? 고등학교 때 뭐 많이 채웠나요? 저희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봉사를 너무 좋아했어서 250시간 채웠는데 그때는 진짜 많은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막 그렇게 많이 채우진 않았고 대학교 때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사회복지에 눈을 뜨고 이래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가졌던 아동이랑 청소년 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봉사를 맞아. 하진 않고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죠. 맞아. 거의 봉사죠. 네. 근데 봉사 시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사회복지학과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하나요? 취업률은 혹시 높은지? 취업률은 솔직히 높다고 봐야 되나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느 분야에 가고 싶은지 그 욕심을 버리면은 아무데나 취업이 가능한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기업 가듯이 우리의 대기업은 뭐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이런 데인데 그런 데를 목표로 잡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목표로 잡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근데 내가 그냥 일단 일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대신 많은 자리 보면 노인 쪽이 많죠. 거의 사회복지학과 나오면 사회복지사를 거의 잘 안 안 하죠. 거의 반은 하고 반은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하냐는 거는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분야별로 나눠진 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막 이런 센터들도 많고 그런 쪽으로 다 취업하고 공무원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분야를. 맞아. 다섯 번째 질문. 사회복지 실습 어땠나요? 저는 종합복지관에서 했거든요.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전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실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 지역 복지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간 곳은 노인 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노인 쪽밖에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 대신 그래도 파리발리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배웠는데 좀 생각해보면 실습이 저의 꿈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왜? 사회복지 안 하고 싶게 만드는 실습이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선택할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과 이제 장애인분들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사일이나 신체일이나 사회 활동을 돕는 거를 서로 매칭해주고 또 그거에 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같은데.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사회복지가 아니기도 뭐하고 청소년지도사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일이 진짜 많아요. 사회복지사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1인 1부서가 아니라 1인 3부서예요. 홍보 출판도 맡고 있고 청소년부, 청년부 맡고 있고 행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유리한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일종 이제 운전면허 자격증은 거의 우대 조건 필수고요. 컴퓨터 자격증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를 들어가게 되면 운전은 많이 하고 스타렉스를 거의 끌기 맞아요. 때문에 시설에는 거의 일편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엑셀 작업 같은 거는 거의 필수로 이제 혼자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으면 좀 많이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사회복지 자격증만 안 해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죠. 졸업을 하게 되면 2급은 필수로 나오죠? 네. 1급은 국가고시로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필기를 붙으면 1급까지 나오는데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커말이나 워드는 기본으로 좀 할 줄 아셔야 좀 좋고 ITQ, 엑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따던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도 엑셀 하는 거 다 나오니까 맞아. 요즘 다들 어느 금방 정도 배우잖아요. 세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어떤가요? 엄마 아, 솔직히 남자보다는 괜찮죠. 여자들한테는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사회복지는 없어지지 않을 직업일 것 같아요. 우리의 복지를 평생 책임져야 되니까 원래 사람 상담하고 막 이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이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도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전망 좋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태도. 태도와 인성은 인성. 어떤 것인가요? 일단 사회복지사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명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조금 그래도 봉사해야 될 정신은 조금 봉사 있어야 정신도 돼요. 맞아.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것도 조금 나는 너무 사람을 못 대하고 조금 나는 그게 꺼려진다 싶으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사교성도 진짜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 오신 분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진짜 친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색하고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성격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다섯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만나면 기초수급자라는데 이런 말이 아직도 적용되나요? 그래서 급여가 궁금해요. 급여. 예전에는 이제 한참 이런 말이 나왔었죠. 맞아요. 급여도 적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대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회복지사가 대우도 많이 달라졌고 월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급여가 적긴 한데 기초수급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분야마다 다르고 호봉제여가지고 맞아요. 호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급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쌓이게 되죠. 그게 그 급여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고로 높이 올라가도 500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당도 다 다르잖아요. 기간마다. 기간마다 그런 거 다르죠. 따지면은 뭐 괜찮지 않나. 장애인 쪽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랬고 장애인 노인 쪽이 많이 많이 받는다고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혹시 초봉 얼마 받았었어요? 저 초봉이요. 월 얼마 받았어요? 해 전으로 한 180? 해 전으로. 수당 포함해서? 네. 그렇게 180. 받았던 것 같아요. 세 전으로. 그걸 다 떼고 나면 보통 보면 1년 지날 때마다 한 4, 5만 맞아요. 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급여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직급이 쌓이게 되면 다 돈도 많이 받고 월급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좋은 게 이직해도 그 호봉제가 그대로 가죠. 맞아. 6번째 질문. 사회복지사의 장점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로 인해서 생활이 괜찮아지고 만족이 되면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게 보람된 직업이 별로 막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밖에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맞아. 그분이 잘 되고 변화됐을 때 변화됐을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그거는. 7번째. 사회복지 하면서 소진된 적 있으신가요? 2년 정도 일하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진됐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저희가. 맞아. 그러니까 조금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신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년 외에 청년 자원봉사자랑 너무 많이 부딪혀서 그러니까 제 또래에 있는 청년들이 왔을 때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서로 나이가 비슷하면 자존심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난 아직 이걸 할 나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 외에는 좋았어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직까지는. 8번째. 사회복지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취업의 폭이 넓은가요? 취업의 폭 많이 넓죠. 취업의 진짜 폭은 많아요. 진짜 많이 넓죠. 진짜 사회복지 자격증은 따놓으면 어딘가에는 쓸 수 있는 진짜 좋거든요. 이게 사회복지학을 배워도 이 사람만 봐도 이 사람 가정환경이 보이고 이런 게 성격만 봐도 가정환경 보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그런 게 학습되다 보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의 폭 넓죠. 사회복지 환영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자격증 있고 학과 나왔다 하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맞아.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맞아. 더 유리한 방면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고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사람 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막 말을 그렇게 유도리 있게 막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저희가 먼저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하고 해서 사회복지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제가 봉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니까 저는 그게 이제 많이 좋았어요. 봉사를 하고 많이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되었죠.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청소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곳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회복지사를 꿈꾸기도 했고 그렇게 청소년들 자원봉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여기 자리가 난 거예요. 딱 청소년 부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Q&A 질문은 끝이 났고요. 그 외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복지사를 꿈꾸는 후배들이나 후배들에게 아직 동기들도 1학번 동기들도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 직장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도 일을 하게 되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분야로 가게 되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로 조금 봉사도 많이 다니고 맞아, 봉사 많이 해보는 게 봉사도 중요해요. 많이 다니고 계속 그곳에 봉사를 가다 보면 그 기관도 만약에 맞아, 자기가 맞아. 마음에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 기관에 이제 많이 눈에 띄면 맞아요. 이제 면접에서도 조금 유리한 반면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봉사도 많이 다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회복지사는 인맥발이란 걸 어. 1학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맞아요, 인맥발이라고 맞아요. 선후배한테 잘하라고 막 이랬는데 그 말을 지금 와서 이해가 갑니다. 뼈저리게 느끼죠. 원하시는 취업하고 싶은 지역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많이 우리는 인턴이 따로 필요 없어요. 봉사 가면 그곳이 인턴 되는 맞아. 거예요. 그렇게 일을 배울 수 있고 물론 봉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르긴 한데 좋은 경험입니다. 직접 보고 체험해봐야 내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고 피드백을 자신이 알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추천, 강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할 때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한 곳에 한번 오래 해보세요. 1년, 2년 이렇게 맞아, 해보다 맞아. 보면 그곳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그런 체계죠. 진짜 시간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런 거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할까 고민하는 수험생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이제 준비하잖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나가는 대학교 4학년 친구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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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오세요. 네. 사회로 들어오세요. 네, 사회로 오세요. 행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